해명천지를 아는 자가 없어. 신인 외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반드시 자기가 가고 나야 온대. 그것도 2000년 있다가. 그러게 마지막 나팔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또 그자는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한다. 뭐 죽지 않게 한다 이 말은 이해가 가지만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실물을 실제 썩지 않게 해. 그자가 왔어. 와글와글 허경영 총재 사건이 던지는 사법신뢰의 물음표. 633 원칙 벗어난 구속만기 앞두고 검 추가영장. 법원 추가영장 발부 배경에 증거인멸 우려. 검 6개월간 뭐했나? 지난해 5월 17일 이른바 하늘궁의 허경영 총재가 구속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돼온 633 원칙, 즉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이미 상당 부분을 이탈한 인신구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 정당의 명예총재,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허 명예총재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어이없는 영장 집행과 6개월이 지나고 또다시 연장된 구속기간 동안 아직까지 1심 재판조차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보면 재판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재판부에 검찰은 허 총재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1차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재구속이다. 2025년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1차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하루 전날인 12월 9일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허 총재의 구속기간은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구속 사유가 과연 충분한 법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이나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의 입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재구속영장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2021년 2월 허 총재가 피해자에게 기룡화복을 주관한다고 말하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다. 여기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문제 삼은 이른바 범죄 수익 규모는 389억 원으로 특정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심리 중인 범죄 혐의의 핵심은 389억 원과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 대비 위에 놓여 있다. 반면 허 총재를 오래 지켜본 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또 다른 숫자가 있다. 하루 평균 400에서 500명, 연간 약 15만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무료 급식이다. 월 평균 약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이 활동은 허 총재 개인의 상징적 행보를 넘어 하늘궁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온 실질적 기반이기도 하다.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말이 자주 오간다. 고통을 겪어본 이가 타인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자개분통의 의미를 허 총재의 삶에서 본다는 증언도 적지 않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진 나눔을 두고 과연 순수한 신념과 헌신 없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반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종교계를 둘러싼 사법책임 논란 속에서 일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지도자와 등을 돌리고 폭로와 내부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도 대비된다. 허 총재의 장기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늘궁은 눈에 띄는 동요 없이 무료급식과 내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외부의 시선을 끈다. 허경영 총재의 장기 부재 속에서도 하늘궁 소속 신앙인들의 일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한 소속원은 총재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같다고 믿는다. 믿음은 사람보다 원칙에 남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속원 역시 의심과 동요보다 신뢰와 인내가 신앙인의 도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줄 때라고 전했다. 종교계 원로들의 시선도 주목된다. 한 원로는 지도자 부재를 틈타 분열로 치닫는 종교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하늘궁의 단결은 종교 공동체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원로는 사법 절차는 엄정해야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헌신까지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로는 긴 시간 침묵으로 버티는 신도들의 모습 자체가 허 총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무분별한 인신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증거인멸의 구체적 위험이 무엇인지,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구속 연장은 사법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하루 한 끼를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도시락을 받아든다. 총재의 부재 속에서도 이어지는 이 장면은 지금의 법원과 검찰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인신구속의 엄중함과 재판 지연의 책임,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최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하늘의 뜻이기는 하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교적 올바른 기자 정신으로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적 분쟁 하비앤 뉴스 기사를 들으시겠습니다. 와글와글, 공갈범은 놓아주고 피해자는 구속됐다? 허경영, 재판 앞두고 반격 나섰나? 수십 년간 행한 종교적 행위를 한순간 성추행범으로? 공정한 조사 맞나? 수사 공정성 논란 속 재수사 요구, 주민탄원 법조계, 결론은 법정에서. 지난해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 이하 총재가 최근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허 총재 측은 사건의 본질이 공갈 협박 세력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며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허 총재 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거액의 자금을 노린 공갈 세력의 접근이었다며 이들은 협박 문건과 자신들이 설립한 영성사업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평생 일군 사업권과 거액의 자금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집단 고소 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허 총재 측은 특히 공갈 세력 가운데 한 명이 권총을 들고 찾아와 1천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특수협박 사건이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공갈범은 놓아주고 피해자인 나를 구속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허 총재 측은 공갈 세력들이 허 총재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갈 주도 세력들이 하늘궁 전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하늘궁에 냈던 돈을 다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회유하였고 고소 관련 진술서 등을 대필해주는 등 허 총재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증거가 전반적으로 조작된 정황도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했다. 허 총재 측은 고소인 진술조서 원본 대신 출력 사본의 날인한 자료가 제출된 점, 담당 수사관들의 허위 수사보고 등 작성 의혹, 허 총재 측 목격자 명단 유출 의혹, 참고인 조사 묵살 등을 들어 수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허 총재 측이 수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경기북부경찰청 공정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수사팀 전원이 교체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사자 주장과 수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총재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돌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남긴 격언.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 원칙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다. 허 총재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자신의 종교적 강연과 치유 행위가 주로 파렴치한 혐의 준강제추행 혐의로 둘러싼 일부 문제 제기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적 치유와 강연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를 단순히 법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허 총재의 억울함의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지역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하늘궁이 위치한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대 주민 수백여 명은 지난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주민들은 허 총재가 마을 발전기금 기부와 지역 행사 후원, 불우이웃 돕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해왔다고 말한다. 인근 지역의 상인의 관계자는 하늘궁 방문객이 많을 때는 하루 수천 명이 찾아와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었다며 재판 결과와 별개로 그가 지역사회에 해온 역할도 함께 평가돼야 한다는 한 인터넷 언론의 최근 기사 내용도 허 총재는 공동체 사회의 일인이기도 하다는 주변의 전언도 새겨들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일부 주민들은 SNS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수십 년 활동과 봉사까지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갈 협박 의혹과 성추행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종교활동, 형사책임, 수사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얽힌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허경영 총재는 억울함을 밝힐 마지막 길은 법정뿐이라고 말한다. 공갈 협박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판단까지 하늘궁 사건의 진실은 이제 법정의 시간 속에서 가려질 전망이다.